시원한 푸른 바다가 기다리는 곳.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도시, 부산의 자랑 영도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을까? 네? 창가에서 여유를 즐기는 고양이 발견. 밖에 보는 걸 좀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캣타워를 전부 다 여기 베란다에다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여기 아니면 캣타워 위에서 바다 바라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한 덩치하는 부산 사나이. 오늘의 주인공 라키입니다. 녀석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굳게 닫힌 방묘문 앞에 자리를 잡더니 꽤나 오랫동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라키가 이거 앞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지금 요 안에 라키랑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초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이고 저런저런. 라키의 감시 대상이 궁금해집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이 녀석이 셋째 마루인데요. 방묘문을 사이에 두고 라키와 하루 종일 눈싸움을 벌인답니다. 그 외에도 막내 동생 마리와 소심한 둘째 타오리도 있죠. 지금 라키랑 마루 합사 진행한 지 3년 3개월 정도가 되었거든요. 제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라키의 숙적이 되어버린 마루 때문에 벌써 3년째나 격리 생활 중이라는데요. 라키랑 마루가 그럼 마지막으로 싸운 게 언제예요? 한 1년 반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1년 반 동안 라키와 마루의 사이에는 늘 방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호자가 용기를 내어보는데요. 격리 생활을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돌발 상황을 대비해 담요까지 준비 완료! 작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오는 마루. 아무래도 방 안에서 셋이 생활하는 건 답답할 테니까요. 마루가 밖으로 나온 게 라키는 못마땅한 걸까요? 못 볼 걸 본 듯 휴식을 취하던 라키가 벌떡 일어납니다. 곧바로 쫓아가더니 뒤를 덮치는데요. 몹시 불안해 보이는 마루. 배를 보이고 항복의 자세를 취해보는데요. 그래도 물러나지 않자 저항을 해보지만 라키도 몸을 일으켜 더욱 압박합니다.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주면 좋으련만. 겁에 질린 마루의 경련. 더는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라키 그만하자. 마루가 다리를 너무 떨어서 가자. 마루가 들어가. 옳지. 들어가. 아직도 흥분 상태인 라키와 달리 마루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안정을 되찾았네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데려왔고 저도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잘못 데려왔나 하는 생각, 마루를 잘못 데려왔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3년 전 3번의 파양을 겪은 마루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지만 라키와의 불화로 지금까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지금 마루랑 라키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양을 안 하고자 했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마리를 이제 키우고 계셨는데 갑자기 내사 상태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기도 하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새로운 식구로 마리를 데리고 왔지만 라키와 마루가 전쟁 중인 상황에선 격리 생활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라키는 방묘문 앞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라키 때문에 매일 긴장해야 합니다. 나갈게 라키. 잠시만. 그런데 이때 문이 열린 사이 방으로 들어간 라키.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 괜찮아. 마루 괜찮아. 가만히 있어. 라키야. 라키야. 괜찮아. 가자. 이제 라키 가자. 라키 가자. 담요로 흥분한 라키의 시야를 가리고 진정시켜 보는데요. 네. 라키를 달래는 와중에 숨어있던 마루가 다가옵니다. 마루 나가. 마루 왜 그래? 마루 너까지 왜 그래 오늘? 응? 마루 나가. 빨리 나가자. 마루 나가자. 마루 나가자. 으쌰. 이러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이렇게 방심한 게 처음이래가지고 저도 긴장했었는데 저게 너무 놀란 것 같은데. 오늘 라키와 첫 대면을 한 마리는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보호자는 제대로 된 합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날 오후 얼굴만 잘 듣는다. 간만에 보호자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라키. 하지만 방에서 나는 마루의 울음소리에 라키의 평화도 깨집니다. 그칠 줄 모르는 날카로운 신경전. 라키 녀석, 이 상황이 분한 걸까요? 분노에 가득 찬 입질을 하는데요. 태연하게 드러누운 마루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라키야, 엄마랑 저기 가자. 응? 엄마랑 저기 가자. 괜찮아요. 갑시다. 아이고 착하지. 가자. 가자. 장방 갈래? 결국 보호자가 나서서 라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데요. 하지만 녀석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죠. 다시 거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라키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데요. 바로 스프레이 테러입니다. 라키의 스프레이 흔적을 찾고 치우는 것도 보호자의 몫인데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죠. 라키 스프레이 흔적이에요. 이건 빨 수가 없었어. 라키가 스프레이를 자주 하나요? 요즘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마루를 위한 시간도 있는데요. 가자, 마루. 나와. 아, 드디어 방에서 탈출이다. 빨리 가자. 엄마 방 왔네. 3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공간도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마루 냄새 나는데.
격리부터 해서 방을 로테이션 시키는 거랑 주식캔 먹이는 거는 쭉 해왔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저희 라키랑 마루한테는 안 통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뭐 방법이 잘못되었던 건지 싸우지만 않고 누군가 다치지만 않을 정도의 합사만이라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어긋나버린 첫 만남.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순 없죠. 과연 라키네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고부해엔 김쌤이 있잖아요. 관계 개선을 위해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미아홍철. 안녕하세요.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라키. 이 친구가 라키구나. 네네. 안녕. 라키야, 너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유독 저한테 가혹해요. 일단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네. 라키하고 마루 지금 상태 어떤지 좀 영상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솔루션을 좀 진행을 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다가도 틈만 나면 방묘문 앞에서 보초를 섰던 라키. 이렇게 방문이 닫혀 있어도 앞에 가서 저렇게 자리를 잡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점점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안 좋은 부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은 점점 집착이 심해진 거죠. 집착이 심해지면 그만큼 더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라키는 이 영역을 지켜내야 돼요. 그 마음밖에 없어요. 내 걸 언제 뺏어갈지 몰라. 이게 하루 종일 눈 뜨고 잘 때까지 자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나 혹시 여기서 쫓겨나면 어쩌지? 또는 내가 원래 쓰던 거를 못 쓰게 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하루 종일 계속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다른 수컷 고양이들은 다 나의 경쟁 상대고 위협의 상대다. 나의 부정적인 존재다라고 이미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 마루도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위협 의미거든요. 라키는 이제 더 일어서서 강력하게 완전 이렇게 째려보면서 위협하고 귀도 완전 이제 접히면서 도발할 때 내는 소리를 라키가 이제 계속 내는 거예요. 마루도 원하는 바가 분명한 것 같았는데요. 특히 마루 나오고 싶거나 이럴 때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도 바깥 영역을 쓰고 싶은데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마루도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오히려 이 서열을 뒤집어 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먼저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악화될수록 라키의 이상 행동도 심해졌는데요. 저렇게 되면 근데 치아나 잇몸에도 좀 손상이 될 수도 있는데 치아가 문제가 부러지거나 치열이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문제긴 하네요. 보통 아이들이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만, 불안감이 있을 때 항상 나타나는 이게 표현법이 있는데 지금 라키는 지금 방묘문을 저렇게 물어 뜯는 걸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라키와는 달리 마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태평하게 굴었죠. 저 앞에서 이렇게 그냥 누워 있는 거는 나도 공격 쟤한테 안 당할 게 뻔하니까 그냥 편하게 난 있어야지. 이런 모습. 묻어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눈치가 없는 성격이에요. 성향의 차이는 두 녀석이 한 공간에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마루 입장에서는 라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뭐 했냐? 라키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마루의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마루도 공격 성향이 이제 능동적으로 보이는 게 한 번씩 이제 섞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가 이제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극한의 상황에서 마루는 경련까지 일으켰었는데요. 아이는 나름대로 온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떨림도 보이고 나 그냥 물러서진 않을 거니까 너 들어오기만 해봐. 나도 공격할 거야. 고양이들은 사실은 대부분 싸우기 싫어해요. 싸우면 자기들 손해거든요. 싸우기 싫은데 왕들은 항상 싸우려고 해요. 서열 1위를 지켜야 되니까. 라키 입장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싸울 이유가 있는 거. 근데 거기에 비하면 마루는 거기에 대해 대응만 하는 거. 몇 번 반복돼서 쟤 때문에 나 이 안에서 못 살겠네? 라는 생각을 한 번 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정말 쥐잡듯이 뭔가 반응을 하고 상대방을 더 괴롭히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합사 실패 후 나타난 라키의 스프레이 테러. 집안 곳곳에 녀석의 흔적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거실 공간이잖아요. 거실에 바로 여기 숨숨집. 거기서 더 강력한 무기를 드는 애들은 미드닝이라고 해서 그냥 배변까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도 꾸준히 노력했는데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서로의 공간을 바꿔주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호자분의 노력하신 걸 보면 시도는 계속 있고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개선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는 저 냄새 맡는 게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3년 동안 둘의 관계가 그대로였나 봅니다. 둘의 성향이 너무 다른 수컷 고양이라서 라키와 마루의 합사 조건은 처음부터 정말 난제였다. 중요한 거는 고양이 언어로 왜 쟤네들이 나랑 살아야 되지? 쟤네들이 있어서 내가 좋은 게 뭔지? 에 대해서 라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솔루션 하기 전에 한번 시범 한번 훅 하시고 시작을 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합사 솔루션을 시작해 볼까요? 지금부터는 보호자분께서 이제 합사 교육을 혼자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합사 교육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사랑의 붕붕카. 너무 귀엽죠? 사랑의 붕붕카. 그 아이들 이제 사용하는 이동장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붕붕카 교육. 먼저 고양이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이동장을 쓸 건데요. 탑승할 고양이는 이동장에 거부감이 없는 마루처럼 태평한 성향이어야겠죠? 혼자서도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랍니다. 이 붕붕카를 이용해 마루에 대한 라키의 인식을 재정립해 줄 건데요. 이게 뭐야? 지금까지 교육하셨을 때 항상 부족했던 게 마루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보상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마루에 관련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보상을 해서 점점 친숙해지고 좋아하는 기억으로 바꿔줄 그런 교육이 될 겁니다. 라키에게 사랑의 붕붕카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옳지. 자, 요거를 또 살짝 이렇게 놔둬볼게요. 이렇게 하나. 옳지. 칭찬 폭탄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데? 내가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 옳지. 칭찬 폭탄의 효과. 라키도 붕붕카가 마음에 든 것 같죠? 마루. 잠깐만 말이야. 마루 착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괜찮아.
사랑의 분분카 교육은 네. 한 번 하실 때 집중력을 생각하면 10분 정도. 10분. 네. 진도는 매일 조금씩 나가면 네,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차가 네. 가야죠. 자, 어디 가는 거예요? 마루를 태운 붕붕카의 목적지는 라키가 기다리고 있는 안방입니다. 자, 약간 처음에는 거리를 좀 두고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이 정도에다가 쓱 놔둬볼게요. 그리고 옳지. 근처에 오면 보상. 이 안에 누가 있죠? 마루요. 마루가 안에 있어요. 근데 관심 있어 근처에 오면 옳지. 붕붕카 덕분일까요? 아직은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중재하기에도 수월하죠? 제가 이동장으로도 한번 해봤었는데 근데 양쪽에 이동장 2개를 두고 마주 보게 하는 걸 했었어요. 오, 어땠어요? 라키 성격은 그걸 되게 못 견뎌요. 네. 그래서 한번 하고 보겠어요. 그쵸. 네. 새삼 묻어난 마루에게 고마워집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자, 이 정도만 하고 자, 살짝. 긴장되는 순간 눈을 마주쳐도 괜찮을까요? 그동안 방묘문을 사이에 두고 끝없이 대립했던 두 녀석. 공격적인 눈빛과 위협음으로 분위기가 살벌했는데요. 살짝만 열고 하나, 둘, 셋. 옳지. 옳지. 좋아요. 마루를 보고도 얌전합니다. 뭔가 모르지만 분분카를 타고 온 네. 마루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좀 보여줘 볼까요? 라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옳지. 옳지. 좋아요. 다행히 순조로운데요. 무조건 그냥 좋은 기억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서로 다칠 일이 없으니까. 네. 이러면 매일 이 차가 오길 기다리는 거죠. 라키 입장에서. 붕붕카 교육의 1등 공신. 마루야, 정말 고생했어. 담요 과정에서 관계가 안 좋은 두 녀석이 있다면 사랑의 붕붕카죠. 함께 복습해볼까요? 먼저 붕붕카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관심을 보이면 칭찬과 보상. 다음은 상대 고양이를 붕붕카에 태워주는데요. 이때 고양이의 성향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엔 시선을 차단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시선 교환. 하나, 둘, 셋. 옳지. 옳지. 어렵지 않죠? 라키야, 이제는 마루랑 행복하게 잘 지내렴.